네, 안녕하세요. 요즘에서 모바일 사업 담당하고 있는 천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웹젠이 그 모바일 시장에서는 족적을 남기지 못한 회사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뮤 이후에 사실은 이제 웹젠에서 이렇다 할 대작 내지는 큰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모바일 쪽에서는 사실 이제 웹젠에 대한 인지도나 어떤 모멘텀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사실 웹젠 트라이를 안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내부 개발자들로 잘 아시겠지만 뮤도 제네시스라는 강작도 한 번 있었고요. 저희가 트라이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온라인 시장과 모바일 시장의 이런 차이점들, 그다음에 개발에서 어떤 개발 환경의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고요.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그럼 우리가 이 모바일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얘기겠습니다만 웹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이제 뮤라는 굵직한 IP가 있었고 이제 이 IP가 여전히 국내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고 북미, 남미, 유럽에서도 여전히 서비스가 되고 있는 IP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이제 전략적인 포인트는 그럼 이 IP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IP 제휴 사업이라는 게 오늘 어제 일은 아닙니다. 이미 수도 없이 많은 IP 제휴 사업 모델들은 이미 있었고요. 특히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으로 얘기하는 OSMU를 통해서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웹툰 다양하게 이제 IP들을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내 IP 제휴의 모델은 좀 한계가 있었던 게 이제 게임에 대한 어떤 그런 브랜드 가치의 보호 내지는 우리 게임인데 우리 IP인데 이런 약간 좀 클로즈된 마인드 때문에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굵직한 IP들이 그 다른 회사의 IP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게임을 만들고 웹툰에서 게임을 만들고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었는데 온라인 게임의 IP를 가지고서 또 게임을 만든다 이런 케이스도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집중했던 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IP를 열어서 이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영역 내지는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회사를 통해서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서 채워보자라는 게 저희의 전략의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이제 처음에 그 대천사지검이라는 웹게임이었습니다. 삼칠원에서 서비스를 했었고요. 그 중국은 이미 웹게임 시장이 굉장히 오래됐고 엄청나게 많은 게임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모바일 시장이 많이 커져서 웹게임 시장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대천사지검 서비스 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 웹게임 시장이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천사지검이라는 게임을 계약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봤던 건 뭐였냐면은 이 IP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른 국가의 IP 계약들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IP를 가지고서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콘텐츠 개발할 때는 그 IP를 원래 조교는 IP 홀더들의 감사나 이런 것들 컨펌들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에 대한 것들을 이 캐릭터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지는 스토리에 대해서도 우리 스토리는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간섭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쉽게 말하면 많이 풀었어요. 왜냐면은 이 뮤라는 IP 자체가 좀 오래된 IP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IP라는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IP라는 게 원래 그 IP가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나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사용자의 감성에 맞게 리크레이트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IP라는 게 그래픽을 사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IP를 가지고 영화를 봤던 게임을 했던 그때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때의 어떤 감성이나 추억을 가지고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접근해야 되는 의식이 그래픽이나 이런 걸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이 콘텐츠에 대해서 뭐에 열광을 했었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뭘 좋아했던 거지? 그 감성을 살리는 게 중요하고 그 감성이 그냥 올드하게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현대에 맞게끔 지금 사용자의 트렌드에 맞게끔 재해석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제 IP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가능하면 그들의 스타일에 맞게끔 내지는 현재의 스타일에 맞게끔 재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픈했던 것들이 좀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가 이제 IP에 대한 사업 성공 가능성을 확실하게 좀 느끼게 됐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뮤더 제네시스라는 이제 게임이 출시가 돼서 국내에서 트라이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처음에 삼았던 전략에 대해서는 좀 실패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뮤스러웠어야 되는데 너무 재해석을 하다 보니 완전 거의 뮤의 외전 스타일로 사용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왜 뮤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좀 호평을 받았었고요. 마찬가지로 결과는 안 좋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었어요. 뮤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이슈물이나 뭐 사전에 사용자들 그 다음에 게임에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로열티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때 저희가 보고 느꼈던 거 뭐냐면은 국내에서도 이 뮤라는 IP가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고 로열티가 있고 많은 사용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니즈를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트라이를 했던 게 이제 모바일 버전의 뮤를 만들게 됐고요. 그게 알고 계시는 중국에서는 전민기적인 게임으로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프로토 버전을 처음에 전민기적으로 봤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의 이 뮤 오리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많은 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런 콘텐츠를 빠르고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장점이긴 한데요. 그 흔히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어떤 인프라, 쉽게 말하면 통신망이라든가 PC의 사양, 단말기의 사양들이 한국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 거의 뭐 전 세계에서 탑이거든요. 그런 어떤 망 환경이나 단말기 환경, PC의 사양이나 이런 것들.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한국보다 열악한 그런 망 환경과 디바이스 사양에서 많은 게임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모바일 게임만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는 분기당 한 약 6,000개 정도의 게임이 출시가 돼요. 뭐 웹게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그 수많은 게임 중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어떤 차별점 내지는 기술적인 성장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이루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별화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콘텐츠를 녹이기 위해서는 결국 리소스의 최적화라는 부분에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뮤 오리진을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도 물론 프로토타입이긴 했습니다만 용량이 300메가 언더였어요. 저희가 진짜 깜짝 놀랐죠. 와, 이 콘텐츠의 볼륨을 다 담으면서 300메가 언더로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만약 국내였으면은 아마 그 상황에서 이미 1기가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나오는 이제 히트하고 있는 이런 게임들도 1기가 넘는 게임도 있고 안 그런 게임도 있을 거고 국내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룩게임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량 이런 것들이 좀 크고요. 그 뮤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자들이 원하는 건 MMORPG가 아니었어요. MMORPG였고 잘 아시다시피 MMORPG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뭔가 콘텐츠를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리소스의 최적화, 네트워크 최적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좀 쾌적한 플레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게임들에 비해서 사실 뮤 오리지널 그래픽이 뭐 굉장히 월등하다, 우수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은 MMORPG 중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하고 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래픽 감성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임이고. 그래서 이 게임이 이제 중국에서 처음 출시라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이제 한 47억 정도의 큰 매출을 올렸었고요. 중국에서도 이례적인 케이스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4개월 후 이제 저희가 4월달 올해 4월달이죠. 게임을 이제 출시를 했고요. 그 출시하자마자 국내에서도 이제 사전 예약 가입자 같은 경우 한 70만 정도 처음으로 가장 많이 모았었던 거고요. 결국 RP 사업이라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처럼 이제 사용자들의 어떤 감성,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사용자들에게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반면에 그것만 있느냐? 이 또 RP 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이제 IP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컨텐츠들, 그 다음에 세계관, 하다못해 그래픽, 사운드, 마케팅 에셋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시장에 접근하기 용이해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런 성적들을 거뒀었고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뮤 오리진 성적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는 이제 최초로 이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나 그다음에 이통 3사 마켓에서 전부 다 이제 동시간에 1위를 했었고요. 매출도 이제 저희가 최고로 찍었을 때는 1매출 한 50억 정도까지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운로드라는 500만을 좀 되긴 했습니다. 이미 돌파를 했었고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매출 또한 대략 한 1,500원 정도 나온 상황이고, 뭐 공식 카페나 이런 데 방문자 수도 1,000만을 넘을 정도로 이제 거의 대한민국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사람이면은 최소한 이름 한 번쯤 들어봤어. 내지는 플레이 한 번쯤 해봤을 만한 이제 게임이 되었고요.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말에 게임 대상에서 이제 그 국내 부분은 인기상을 이제 레이븐이 받고, 해외 부분은 이제 저희는 중국에서 개발했으니까 해외 부분의 인기상은 미오리진이 받고, 이렇게 해서 상을 또 수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RPG 사업 모델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전에 나왔던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온라인 게임 IP를 가지고서도 모바일 트라이얼 케이스는 이미 피처폰 시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그 NC의 리니지 같은 경우도 피처폰 시절에 이미 그 리니지 모바일이라는 형태로 해서 게임들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니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사용자들이 알고 있는, 느끼고 있는 감성, 원하는 이게 리니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피처폰에서는 그걸 담기 너무 어려웠어요. 잘 아시겠지만 용량이 한계, 디바이스 한계,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리니지스럽지 않은 리니지가 났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에는 이런 온라인 게임들이 모바일로 다른 플랫폼으로 전향이 됐을 때 사용자들에게 좋은 호평과 좋은 매출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이제 과거에는 좀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피처폰 시절을 좀 돌아보면은 온라인 개발사 입장에서는 사실 모바일 쪽 매출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게 매출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거의 이제 세 발의 피 정도의 매출 수준밖에 안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관심도 낮고, 이 IP 제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 IP 홀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픽이라든가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기획서, 사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에셋들이 잘 제공이 되어야 이걸 IP 홀더에서 이걸 받아서 개발사가 잘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출이 적고도 협력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했던 사례들은 이런 협력이 있어서도 호흡이 잘 안 되다 보니 개발에 난항을 겪게 되고, 또 동시에 콘텐츠의 퀄리티가 낮아지면서 사용자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매출이 안 나고, 그러면 아예 IP 제휴가 안 되네 라고 해서 안 됐던 케이스들이 많았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웹젠이 잘했다고 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픈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했다라는 거. 개발사가 충분히 우리 콘텐츠를 그들의 스타일로 잘 개발할 수 있게끔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많은 부분에서 자유도를 부여해주고, 그런 거에서 어떤 협력이 잘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오리진의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세션들에서도 IP 제휴 모델들에서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굳이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IP 제휴 사업의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IP 제휴 사업은 이제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근래에 이제 괜찮은 게임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개발비 모바일 게임도 최소한 50부터 100억 이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개발 기간도 길어지고, 개발 기간 길어지는 것에 대한 리스크들도 온전히 떠안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IP 사업 제휴 모델은 IP에 대한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리스크도 거의 없고 들어가는 비용도 당연히 거의 없습니다. 크로스파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일게이트의 가장 주요 매출 중에 하나죠. 스마일게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영업이 한 50% 정도 이상 나오고 있고, 웹젠도 미오리진 이후에 영업이익이 거의 한 40% 육박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수익의 극대화, 영업이익의 극대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유리한 장점이 있고요. IP 제휴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단순히 IP만 제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IP 제휴를 해서 게임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잘 됐어. 그럼 이 게임을 가지고서 한국에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갈 수 있고, 남미에도 갈 수 있는 거고, 유럽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오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되고 있는 거가 중국, 그다음에 대만, 한국,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태국, 베트남 이런 쪽에도 다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시하는 국가에서 1위를 안 했던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뮤란 IP가 아시아권에서 유독 강한 IP이긴 합니다. 강한 IP이긴 합니다만은 이 IP 활용의 최대의 장점은 단순히
제휴해서 수익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을 가지고 다시 서비스를 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서비스 매출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매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동시에 이제 이런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IP 제휴 사업이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쉽게 말하면 기회가 많이 열립니다. 이 IP를 제휴해서 다른 머천다이즈를 만든다든지 내지는 다른 콘텐츠로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국가에 진출할 때도 많은 기회가 오게 되고 또 하나 특징은 사실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제 마켓이나 이런 국가에 진출을 할 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사용자들에게 잘 접근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마켓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내지는 그런 제휴, 사업 제휴를 할 수 있는 파트너사들과의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데 IP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많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IP가 있으면 이 게임 저도 알아야 하면서 마케팅 담당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지는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똑같이 제휴를 할 때도 저희도 이제 계속 제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점에서 파는 기프트카드부터 시작해서 SO일이나 이런 회사들하고도 마케팅 제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그런 기회장들이 많이 열린다는 게 이 IP 사업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국내 IP를 선호하는 이유는 좀 심플합니다. 사실 이제 중국에 지금 이 게임 시장이 열리게 된 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온라인 게임들이 이제 엄청나게 막 잘 되고 있을 때 중국의 한 80% 정도 게임이 한국 게임이었어요. 거의 한국이 중국의 게임 시장을 다 키웠다고 할 정도로 한국 게임들이 많았었고요. 그때 이제 중국 사람들 한국 게임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인식들을 많이 갖게 됐죠. 뮤를 비롯해서 수많은 게임들이 있었고요. 미래의 전설 같은 게임도 잘 됐었고. 그때 이제 그 사용자들이 지금 사용자들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때는 이제 10대, 20대였겠죠. 지금은 30, 40대가 된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파노라는 제도를 이제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게임의 역할이 좀 커요. 한국에서 그런 게임들이 너무 잘 되면서 중국 시장을 점령하니까 중국에서는 이러다가는 국내에 있는 개발사들 다 죽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게임들이 무분별하게 이제 서비스되는 것들 좀 막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제도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게 됐고요. 중국은 자국 게임 사업에 대한 어떤 보호나 육성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저희로서도 좀 부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이제 사용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한국 게임에 대한 인지도나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한국 게임에 대한 IP를 선호하고요. 또 이제 한국 게임 IP들이 이제 우선적인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세계관이나 컨텐츠의 볼륨이나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열광했던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소구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게임을 설계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게임의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 이 게임은 어떤 게임으로 가야 하지? 여기서 사용자들에게 어떤 핵심인 재미를 뭘 줘야 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인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한국 IP들은 이미 답이 나와 있거든요. 뮤 같은 경우도 사용자들이 열광했던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뮤 하면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는 날개. 심플하죠. 오리진 같은 경우도 이제 날개에 대한 어떤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에셋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동시에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도 또 강하게 붙어있어요. 사용자들이 열광하는 거에 뭐에 열광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를 사용자들의 어떤 기대심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게끔 만족시켜줬으면 거기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개발사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식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 IP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중국 개발사들이 한국 IP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제 중국에서 사용자들의 어떤 감성을 채웠으면은 이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은 아무래도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워낙 시장들이 많다 보니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국내에서도 요즘은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적게 들면 큰 게임들 같은 경우에 100억, 많이 들면 한 400억까지도 올라갑니다라는. 중국은 제대로 마케팅을 하려면 그 이상의 돈을 써도 모자랄 때도 많아요. 워낙 사용자들이 많기도 하고 땅이 넓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케팅 플랜 이런 거 돌리기도 쉽지도 않은 상황. 반면에 한국은 지역적으로는 좁고 어떻게 보면은 좀 사용자들이 잘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 마케팅에서 흔히 얘기하는 웨어리스트 게이머를 얘기했을 때 게이머가 어디 있는지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사실
마케팅 비용의 어떤 효율이나 이런 것도 증가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퍼블리셔가 이제 한국의 게임을 서비스하기 선호하는 거, 이제 해외에 있는 게임들이 한국의 게임을 서비스하는데 적극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태용하는 것들이 쉽게 말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비용 대비 효과가 나지 않으면 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마케팅 비용 써서 거둬들일 수 있는 매출의 한계가 있는데 왜 굳이 비용을 써가면서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때릴까? 그 이유는 한국이 그런 마케팅의 어떤 시장의 어떤 반응이나 그런 툴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을 목격하는데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비용을 많이 채우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런 IP들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이미 뭐 웹젠에 가지고 있는 IP들이 뭐 뮤도 있고 썬도 있고 뭐 C9, 마크로도 이런 여러 가지 IP들이 있는데 뭐 뮤는 너무 기본적이고요. 다른 IP들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니즈가 많아서 저희가 거의 뭐 매주 그런 것들에 대해서 IP 계약이나 협의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저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중국에서 IP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중국의 어떤 시장 환경, 그 다음에 개발 환경 때문에 중국의 개발력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한국에서 알고 있던 그 개발력 수준이 아닙니다. 뭐 미오린인데도 저희가 이제 그들의 어떤 서버에서의 처리 기술이라든가 리소스의 최적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깜짝 놀랐지만은 지금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뭐 근래에 나오는 이제 게임들 보시면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나라만 게임을 잘 만들어 우리나라가 게임 만드는 거에서 최고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장이나 시대는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 개발사가 개발을 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잘하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도 잘하는 거예요. 쉽게 중국도 잘하고 심지어 미국도 잘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콘솔이나 모바일 쪽보다는 콘솔이나 온라인 쪽에서 이제 기술력이 뛰어났었는데 모바일 시장이 활성화가 되니까 이제 콘솔 게임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가 모바일 쪽 스튜디오를 차리고 콘솔에서 어떤 그런 룩앤필이나 연출이나 이런 것들을 모바일로 그대로 잘 옮겨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강한 게임들을 미국에서도 만들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 게임들 같은 거 영상이나 이런 것도 보고 있으면 예, 진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사용자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내지는 사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확실한 이런 IP를 확보하게 됐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잘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IP들에 대한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국이랑 IP를 제휴를 하는 데서의 장점은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개발 방식이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른데요. 중국은 일단 처음에 게임 설계에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대략 한 20-30명 규모의 뭐 게임을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은 기획자가 뭐 많이 붙으면 한 5명, 한 3명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많이 시작들을 하시는데요. 중국은 시작할 때 그러니까 게임을 프로토타입 만들기 전에 이미 기획자가 한 20명 이상 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계에 대한 것들을 탄탄하게 해놓고 개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BM이라든가 시스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잘 알고 계시는 돛.개 이런 월정의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그런 많은 기획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BM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VIP 시스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BM이나 이런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숙련되어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BM 설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한국에서도 좀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그 개발에 있어서도 이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웹게임도 그렇고 뭐 IP라고 하면 이제 중국에서는 뭐 삼국지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를 소재로 한 그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런 RPG 게임들에 대한 개발 경험,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에 대한 어떤 개발 경험 이런 것들이 쌓여서 RPG 게임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또 특화되어 있는 개발사들이 많이 있고요. 동시에 이제 뭐 중국은 내수 시장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일단 인구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는 한국의 인구수만큼 과금 유저가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인구수만큼 이제 과금 유저가 있고요. 그 유저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게임 서비스할 때 결국은 이제 물론 무거운 유저도 저희의 이제 서비스에 서 있고 소중한 고객입니다만 결국 이제 가금 유저들이 얼마큼 많이 있느냐 이제 어떤 시장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국의 인구수만한 가금 유저가 있으니까 당연히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이 클 수밖에 없고요. 네. 점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국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포화 상태, 뭐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없고. 물론 이제 게임 아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면 또 개인의 취향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가공점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의 어떤 내수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고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확보한 그런 캐시들이 결국은 다시 재투자를 통해서 이제 좋은 인력들을 확보하고 이제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개발을 빠르고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런 IP를 중국이랑 제휴를 하게 된 이유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랑 IP 제휴는 앞서 말씀드린 컨텐츠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 이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에 있는 회사와 협력은 필수적이고요. 내장 회사를 만들든지 합자 회사를 만들든지 어찌됐건 이제 중국 내에서는 그런 자국 그런 사업에 대한 보고나 이런 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역으로 그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중국 게이머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의 컨텐츠를 주고 그들은 그 컨텐츠를 가지고서 그들의 스타일에 맞게끔 그들의 시장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빠르고 크게 해서 서비스를 했을 때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한국에 많은 사례들이 있었죠. 미래전설도 열혈전기라는 게임으로 중국에 서비스가 되고 있고 역으로 이제 그 게임이 국내에도 서비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IP 제휴 사업들은 끊임없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꼭 정말 우리 IP가 될까? 우리 있기는 한데 중국에서 인지도도 낮고 사용자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더라도 일단 게임을 기억하고 있고 그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좋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유저라고 하면은 초반에 사용자를 모으는 데서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또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IP가 먹힐까? 이런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트라이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 기회가 있다면 중국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꼭 트라이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역으로 이제 IP를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거에 있어서도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트라이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작든 크든 이런 IP들에 제휴 모델들은 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중소규모 회사, 중견 회사들 중심으로 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요. 이제 비단 IP뿐만 아니라 이제 꼭 IP가 없어도 어떤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사용자들의 니즈가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하면은 계속 니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약했다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느낌비에 있어서 너무 중국스럽다, 내지는 좀 유치하다, 이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수 시장의 그런 자본금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그래픽 그런 제작 환경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이제 결국 사람인데 어느 회사는 일본의 유명한 세가의 일러스트레이터를 중국으로 데려와서 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국내에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내지는 국내의 PD, 개발자 아우르지 않고 능력만 있다고 하면 다 초빙에 가서 굉장히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이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이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한국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단순히 한국에 있는 IP만 선호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본에 있는 IP도 당연히 가져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킹오파 같은 경우도 당연히 중국이 일본하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만은
비즈니스 영역에 있어서만큼 철저하게 그런 걸 구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한국이 됐건 뭐 일본이 됐건 뭐 적국이 됐건 그런 거보다는 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정치는 정치 완전하게 딱 분리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박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유명 IP의 활용도는 계속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런 IP 게임들이 서비스가 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IP에 대한 그 재확산 그런 차원에서 이 IP들이 뭐 콜라보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연으로 재해석되기도 하고요. 내지는 빅뱅이나 이런 한국 유명한 아티스트 한류의 중심에는 이런 그 다른 게임과는 다른 영역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 이제 같이 많은 제휴들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발표드린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제 이 IP라는 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사용자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기존에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던 감성이나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와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꼭 뭐 굉장히 큰 IP, 유명 IP, 내지는 뭐 다른 회사, 다른 나라의 IP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폐쇄적인 생각보다는 열린 생각으로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IP를 재해석하는 것도 열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2015년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연말연시에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